하더라고요. 그 뭐야, 좀 뭐 코로나 막 걸리고 싶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갖고 아니 걸리면 집에서 줌으로 편하게 수업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겠지 아마? 내 앞에 와서 막 기침하지 말고 그렇다고. 아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집에 사례가 없으니까. 지금 없어요. 그리고 저는요 평생 살면서 이런 유행성 질병에 걸려본 적이 저는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그 전에 뭐 옛날에 뭐 메르스니 무슨 뭐 저기 뭐 신종플루니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뭐 매년마다 막 독감 유행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걸려본 적이 없어요. 어. 내 몸이 쉬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아플 때가 1년에 한 번씩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되게 안 좋을 때가. 근데 그게 언제인 줄 알아요? 쉴 때예요. 휴가 때. 이제 휴가 시작하기 전날이야. 아,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놀아야지 몸이 안 좋아. 그래서 휴가 때 계속 누워있어. 그러고 이제 휴가 끝나가죠? 그러면 몸이 나아요. 내 몸이 이제 나를 시키는 겁니다. 어딜 편하게 놀라고 일이나 해. 일하면요, 몸이 안 아파요. 이 저주받은 육신 때문에 제가 평생 일할 팔자인 것 같습니다. 에이, 자, 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냥 포인트 위주로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시간표 공지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지진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서 그 지역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로 지어져 있다. 자,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나왔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소대구문이죠. 소대구문. 그래서 요 자리, 물결 자리에다가 형용사 또는 부사를 써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지진들이 earthquakes 발생한대요. occur. 어떻게? 너무나 자주니까. 자주라는 말은 부사로서 써야겠죠. 그래서 또 대 사이에다가 이 부사인 자주라는 표현, 즉 often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또 대 사이에 이렇게 often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역의 건물들. 자, 건물들이긴 건물들인데 어떤 건물들? 지역의 건물들이야. 그래서 the buildings in the area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동사 지어져 있다. are built. 그 다음에 내진 설계로 남은 거 써주면 되겠죠. 힌트 단어에 있는 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영작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볼게요. 자, 운동은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 고만 딱딱거려 시끄러워. 자, 운동은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자, 뭐뭐 하도록. 여기 나와 있죠. 뭐뭐 하도록. 이게 뭐였습니까? so that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위에 거는 so that. 아래 거는 so that. 됐죠? 뭐뭐 하도록. 그때 한번 말했는데 이 so that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조동사를 can이나 may나 will이나 이런 단어랑 잘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치? 자, 그래서 여기 힌트 단어를 보면은 보자. 여기에서는 힌트 단어에 will이나 can이나 may나 딱히 뭐 나와 있지 않네요. 조동사가. 안 나와 있으면 그냥 안 쓰면 됩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일단은 운동은 해갖고 주어가 나왔으니까 exercise 써줬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맨 뒤에 보니까 분명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다라는 말 나왔죠? 그래서 is 나왔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것. Definitely a positive thing. 그대로 써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 앞에 나와 있는 이만큼이 이제 다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겠죠. 여러분이 이제 가장 어려웠을 부분이 아마 요 부분이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라고 나왔어요. 자, 할 수 있는이니까 꾸며주는 말이겠죠. 뭐를? 긍정적인 것,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to do라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이 to do의 주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상 주어 for you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럼 너가 할 수 있는 건데 뭐 하기 위해서냐? 부정적인 감정들을 덜어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렇기 때문에 to relieve your negative emotions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덩어리 이 부분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것들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않도록. 자,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하도록 so that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 그것들, 동사, 망치다. 근데 망치지 않도록인데 여기 보시면 더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뭐뭐 아닌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 힌트에 나와 있는 no longer가 되겠죠. 한 가지 말씀드리면 no longer는요.
빈도부사의 위치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비동사, 조동사 뒤에 쓰고 일반 동사 앞에다가 써줍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갖고 끝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상기를 해볼게요. 한글이 이렇게 쭉 나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주어의 위치는 영어랑 똑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한글 같은 경우는 동사가 일반적으로 문장 맨 뒤에 나오죠. 그렇죠?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주어 뒤에 나오고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한 덩어리씩 묶는 거야. 이렇게 덩어리씩 묶었어.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떤 순서로 가면 된다?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가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즉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이라고 쓴다면 영어에서는 거꾸로 동사 쓰고 3번 쓰고 2번 쓰고 1번 쓰고 이 순서로 가면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 덩어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덩어리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구와 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구 또는 절이에요.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보기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3번을 한번 보자고. 그것은 주어의 위치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를 찾아볼 건데 지금 아주 위험한 질병이다라는 말이 나왔어. 이다라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초래할 뻔했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어. 지금 동사가 두 개 나와 있지. 그렇지?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야. 그러면은 동사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접속사가 필요할 텐데 지금 해석을 보면은 아주 뭐뭐한 뭐뭐여서 여기 나와 있죠. 됐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역시나 so that을 생각하면 됩니다. so that.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such that 이런 거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이 that 자체가 그래서로 해석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요 덩어리가 절로써 묶였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 제외하고요. 앞부분까지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다라는 말인 was가 나온 거고요. 선생님, 여기 이다라는 말인데 왜 is가 아니라 was를 썼어요? 왜 그러냐면 뒤를 보면 초래할 뻔했다라고 나와 있죠. 과거 시제잖아. 했다니까. 그치? 그럼 똑같이 시제를 맞춰서 여기도 과거로 써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was가 나온 거고 아주 위험한 질병. 여기서는 우리가 so 형어명이나 such어 형명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힌트 단어를 보면 such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uch 형용사 명사 이렇게 such a dangerous disease 이렇게 써준 거예요. 자, 그래서 such 나왔고 자, such 나왔으니까 뒤에 그래서에 해당하는 that을 써줘야겠죠. 그래서 that을 쓴 거고요. 자, that절을 보자면은 지금 여기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한글에 보시면요. 종 전체가 멸종하도록 거의 초래할 뻔했다. 선생님, 얘가 주어 아닌가요? 은는이가 붙었으니까? 아니요. 자, 종 전체가 멸종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여기 부분 보시면요. 그럼 종 전체가 멸종하다라는 게 마치 주어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고요. 뒤에 초래하다라는 진짜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오형식 구조에서 이 둘은 주어 동사 관계이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주어 동사가 아니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어찌됐든 간 주어가 안 나와 있어. 지금 한글에 보면. 그럼 주어가 없다는 건 문장 주어랑 똑같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it을 써준 거예요. 똑같이. 자, 그 다음에 동사를 써야겠죠. 주어 썼으니까. 거의 초래할 뻔했다. 그래서 nearly caused 나온 거고 순서대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 종 전체, the entire species.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멸종하다, to die out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영작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항상 영작에서의 기본은 1, 2, 3, 4, 5 형식의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 이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항상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는 점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 4번도 똑같이 볼게요. 똑같이 주어의 위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운동선수들은 자기 팀이 이기고 있을 때 목표물의 크기가 크게 보인다고 종종 말한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종종 말한다.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 그래서 종종 말한다. 빈도부사니까 say 앞에 붙여서 often say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 덩어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 이 네모 박스 보이죠? 네모 박스. 여기가 바로 이제 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 한 덩어리 안에 있을 때 보시면요.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자기의 팀이 이기고 있다라는 동사 나왔어요. 주어 동사 나왔죠. 지금 보시면. 근데 뭐뭐 할 때라고 나왔네? 그러면은 when이겠네요. 됐어요?
목표물의 크기가 또 주어 나왔고 보인다 동사 나왔고 크게 보어 나왔습니다. 큰 상태로 이런 말이잖아. 큰 상태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주어 동사가 무려 3개나 나왔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자, 일단 기본적인 주어 동사, 운동선수들이 말한다라는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뭐 한다고 여기 보이시죠? 뭐뭐 한다고. 요 뭐뭐 한다고 또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되면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시라고 했죠. 대. 됐어요? 자, 그래서 대시라는 접속사로 요 주어 동사를 연결해 줬고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라는 when이라는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또 주어 동사를 한 번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할 때 자기 팀이 their team 이기고 있다 is winning 뭐뭐 할 때 when 붙은 거고요. 아까 질문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 when의 위치는요. 문장 맨 뒤에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목표물의 크기 주어 나왔죠. The size of the target. 그 다음에 보인다, looks 크게, large. 그래서 순서대로 이형식 구조로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갈게요. 일부 국가에서는 이렇게 콤마로 끊기고 이 앞부분을 보면 주어 동사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얘를 맨 앞에 써주면 돼요. 그래서 in some countries 일부 국가에서 써줬고요. 나쁜 시력이 주어 나왔고 장애로 여겨진다. 자, 여겨진다라는 동사가 나왔고 그래서가 나왔네요. 됐어? 자, 그럼 여기 그래서 쓰고요. 사람들이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이 그래서를 기준으로 해갖고 앞뒤에 주어 동사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나쁜 시력이 여겨진다. poor eyesight seemed 나왔고 그 다음에 장애, a disability 나왔습니다. 자, so 그래서 사람들 주어인데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people with it 이렇게 써준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숨기는 경향이 있었다. 자, 경향이 있었다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 시제로 써야 됩니다. 여기가 과거 시제니까 여기 여겨진다라는 말도 똑같이 과거 시제로 써야겠죠. 지금 이 부분을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시제일치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tended to hide, 이 tend to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목적어 그것을 it까지 써서 완성이 됐고요.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광고되는 제품은 주어 나왔고요. 뭐뭐처럼 보인다. appears 동사 나왔고 더 매력적으로 보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more appealing까지 나왔죠. 비교적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사실 아까 이 relatively를 이제 요 자리에다가 이제 쓰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relatively 자리는 여기가 좀 더 좋긴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비교적이라는 말이 더 매력적으로를 꾸며주는 거거든. 보인다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more appealing 앞에다가 써주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썼고요. 남은 덩어리가 그것의 밝은 색상과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보시면 주어 한 덩어리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주어 동사 나오면 한 덩어리씩 앞으로 가라고 했죠. 제가 아까. 그래서 보인다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제 비교적 더 매력적으로 여기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뭐뭐로라는 말 나왔죠. 이게 with거든요. 그래서 이 with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덩어리를 묶자면 그래서 주어 나오고 보인다 나오고 비교적 더 매력적으로 나오고 마지막 덩어리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에 배웠던 걸 기반으로 이제 영작을 이제 좀 출제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에서는 전체 영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난이도가 여러분께는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 사실 영작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정말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하면서 뭐 몇 번 얘기한다고 해갖고 바로 익혀질 만한 뭐 그런 영역이 아니죠. 정말 연습을 많이 해보고 계속 의식하면서 한글 구문 분석하면서 여러분께서 학습을 해야 실력이 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오늘의 진도를 나갈 건데, 아이고,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여기인가요? 동사의 시제 파트인가요? 그 전에 여기 앞부분을 혹시 다 했었나요? 명사 대명사에 대한 거? 혹시 제가 설명 안 한 거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었으면은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없었으면은 넘어가고.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 다음 챕터, 챕터 3의 동사의 시제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페이지가 53쪽입니다. 53쪽. 자, 다 펴주시고.
일단은 시제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진도 부분을 잠깐 보자면 나도 왜 기침 나오냐? 아니에요. 자, 일단은 지금 파트를 한번 그냥 쭉 훑어볼게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에 대한 거, 그다음에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없네요. 뭐 요 정도만 지금 책에 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뭐 이렇게 설명할 부분이 이제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갖고요. 우선은 이제 시제 부분에서 이제 기본 개념과 좀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을 한 20분 정도 잡고 여러분 숙제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 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제 부분을 좀 볼 건데요. 제가 한번 이제 설명한 적이 있었을 텐데 일단 기본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빈 공간에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 시제가 첫 번째, 이게 갑자기 콧물이 나오네. 응. 자, 영어에서의 시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2시제라고 얘기를 해요. 12시제. 그래서 좀 정확하게는 3개의 tense와 4개의 aspect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 4, 12, 총 12개가 나오는데 제가 미리 말하자면 여러분 이 12개의 시제를 다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이 시제가 어떻게 있냐면요. 지금부터 제가 쓰는 건 쓰지 마세요. 이거 안 중요하니까 그냥 잘 보시기만 하세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여기까지는 어떤 시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태를 알려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형태. 자, 형태에서는 일반적인 형태가 있고 진행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완료 형태가 있고 완료와 진행을 합친 완료 진행 형태가 있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옵니까? 3, 4, 12. 총 12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는 12시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12개의 시제를 그러면 실제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전부 다 활용을 하느냐? 물론 전부 다 활용을 하지만 많이 쓰이는 녀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녀석이 있어요. 그리고 시제라는 거는요. 어법이라기보다는 사실 어감에 가까운 녀석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제에 관련돼서는 시험에 낼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어감에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 중에서 미국에서 살던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별로 없을 거 아니야.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이 과연 영어의 어감을 파악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나도 몰라요. 어감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 회화에서의. 그런데 시제 같은 경우는 어감과 맞닿아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는 아주 명확하게 틀린 거, 아주 명확하게 어법상 올바른 거, 이런 걸로만 이제 시험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면은 학교에서 시험 내기가 이제 가장 좋은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우고 자, 영어에서의 시제는 다시 한번 12시제가 있지만 다시 한번 모두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12시제를 다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딱 3개만 할 겁니다. 3개만. 알겠죠? 그래서 이 3개만 제가 따로 정리해서 여기다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전에 첫 단추 교재를 배울 때 제가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자, 3가지 시제. 일단 첫 번째는 현재 시제고요. 두 번째, 진행 시제고요. 세 번째, 완료 시제입니다. 요 3가지만 알아볼게요. 요 3가지만. 요 3가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알면요. 고등부까지 시제에 관련된 문제는 끝입니다. 이 3개만 알면요. 자, 이 3가지 시제에 대해서 제가 정말 간단한 키워드나 뭐 또는 해석법이나 아니면 쓰임새 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배운 내용이기도 하니까 질문하면서 한다. 현재 시제 하면은 딱 떠올려야 하는 키워드가 있었어. 뭐였지? 하고 있는 거 그건 진행이죠. 현재 시제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거. 자, 쌤이 현재 시제가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했었나? 아니라고 했어요. 현재 시제는 저는 반복이라는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있어. 누가 말한 것 같은데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됐어요? 평소예요. 평소.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 평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평소, 평상시, 일상적인 것, 반복적인 것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주신 게 다 정답이에요. 자, 현재 시제가 나타내는 건 뭐냐? 평상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법책을 보면은요.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상황 해갖고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현재 시제를 써야 하는 상황이 무슨 뭐 과학적 사실 막 보기도 싫은 그런 거 보면은 뭐 불변의 진리 뭐 왕래 발탁 공사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어요. 다 필요 없고요. 현재 시제는 뭐다?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해볼게요. 시간표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학교 시간표가 있는데 막 이렇게 있잖아요. 시간표가 대충 그냥 할게요. 근데 여기 이제 화요일 시간표가 있어. 자, 1교시가 예를 들어 국어야. 자, 4교시가 예를 들어 영어라고 쳐볼게요. 지금 현재는 1교시라서 국어를 듣고 있어. 자, 그럼 이따가 4교시에 영어를 들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따가 영어를 듣는 거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미래 시제겠죠. 그렇죠? 이따가 듣는 거니까 수업을. 하지만 현재 시제를 씁니다. 이 경우에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시간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변화가 안 되죠. 그렇죠?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일상적인 거잖아. 이번 주 화요일 4교시에도 영어를 들을 거고 다음 주 화요일 4교시에도 영어를 들을 거고 지난주 화요일 4교시에도 영어를 들었었다. 됐어? 변함이 없는 거죠. 평상시를 말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정에 관련된 거는 다 현재 시제를 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말로 해석할 때는 미래 시제가. 그렇죠? 야, 이따가 4교시 뭐야? 이따가 우리 영어 들어야 돼. 이따 우리 영어야. 이따 영어 수강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때는 미래 시제를 쓸 것 같지만 현재 시제를 쓴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니까. 스케줄에 관련된 건 다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뭐 또 그런 게 있겠죠. 스케줄에 관련된 거 대표적인 게 버스 배차 간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비행기 항공편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애들도 전부 다 뭐다? 현재 시제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평상시를 나타낸다. 변화가 없는 걸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시제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독해로 좀 제가 연결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독해 지문을 보는데 첫 문장에서 현재 시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뭐 이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첫 문장에서 현재 시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뭐야? 변화가 있다? 아니요. 변화가 없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문장에서 단순하게 현재 시제로 만약에 딱 하고 등장하면은 어떤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제 하나만 보고도요.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시제의 중요한 키워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평상시를 나타내는 즉 변화가 웬만하면 없는 그런 것들을 현재 시제로 표현한다. 됐죠? 자, 그럼 넘어가서 진행 시제를 보겠습니다. 자, 진행 시제 키워드 혹시 기억나는 사람? 진행 시제. 오늘 맞춘 사람들이 없네. 아니 하고 있는 건 우리 아들내미도 알아요. 자, 진행 시제의 키워드. 자, 현재 시제의 키워드는 평상시였어. 진행 시제의 키워드는 뭘까요?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진행 시제는 현재 시제와는 약간 반대 개념에 가까워요. 반대 개념. 네, 그냥 제가 말할게요. 네, 알았어요. 자, 진행 시제는요. 키워드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 됐어? 잠깐 하는 거야. 잠깐. 즉 무슨 말이냐? 평상시에 이걸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 평상시에 하는 건 아니고 잠깐 하는 거예요. 이게 진행 시제예요. 됐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시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I'm selling books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써볼게. 또는 I sell books라고 써볼게요. 그럼 이제 둘의 차이가 뭐냐? 우리말로 단순히 해석하면은 나는 책을 팔고 있는 중이다. 아래 거는 나는 책을 판다.
이 정도로 해석하겠죠. 단순히 해석한다면. 근데 위아래의 해석적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완전 다른 말이거든요. 자, 아래 거를 먼저 해석해 볼게요. I sell books. 나는 책을 팔어. 언제 파는데 책을? 평소에 판다고요. 그래서 평소에. 어제도 책을 팔았고 오늘도 책을 팔고 내일도 책을 판다. 됐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내 직업은 서점에서 책 판매원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영어에서 어떤 직업을 물어볼 때 막 제 직업은 선생님입니다. 마치 제 소개를 할 때 그렇게 할 것 같죠. My job is teacher 이렇게 쓰냐? 이렇게 안 써요. 내 직업은 선생님입니다를 My job is teacher 이렇게 안 한다고요. 어떻게 표현하냐? I teach students라고 표현해요. 실제로. 저는 학생들을 가르쳐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내 직업을 말하는 표현이라고.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 언제? 평상시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어식 표현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에 거랑 비교해 봅시다. I'm selling books는 뭡니까? 이 I'm selling books가 가진 의미가 두 개가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예를 들어서 정민이가 만약에 도서관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이렇게 책 파는 알바를 하고 있어.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길 지나가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한 명 만났어. 야, 너 오랜만이다. 요새 어떻게 지냈어? 아, 나 잠깐 저기 서점에서 그 책 파는 알바하고 있어. 이때 쓰는 게 I'm selling books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왜? 내 평상시 직업이 책을 파는 게 아니라 잠깐 알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잠깐 동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I'm selling books 이렇게 진행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평상시에 진짜 많이 쓰는 건데 그 전에 우리 이제 이제 한 선생님께서 이제 그 강사 일을 잠깐 이제 그만두시고 잠깐 이제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도와드렸대.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진행 시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생님의 직업은 원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잠깐 부모님이 하는 일을 도와준 거잖아. 그렇지? 일시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뭐야? 진행 시제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됐어? 자, 이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의미입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나 지금 뭐뭐 하고 있어. 나 지금 책 팔고 있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 또는 내가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 일 이럴 때 우리가 진행 시제를 쓴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됐나요?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봅시다. 완료. 자, 완료는요, 키워드로 설명 안 하고요. 의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완료의 해석은요, 우리가 흔히 현재 완료 이런 거 배울 때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이렇게 네 가지로 배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네 가지 버전도 알려줄 거예요. 제가 알려줄 건데 지금 알려드리는 건 철저하게 해석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해석하는 방법. 일단 첫 번째는요. 뭐뭐 해왔다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 해왔다. 우리가 흔히 계속의 의미라고 하는데요. 계속이라는 말 안 쓰고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구간이라고 쓰겠습니다. 구간. 이게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 한번 써보세요. 구간. 자, 그리고 두 번째 완료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요. 뭔가를 했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를 했었다. 자, 이거는요. 이전 시점이라고 제가 쓸게요. 이전 시점. 그래서 이전 시점.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여기다가 예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 자, 맨날 그리는 도표죠. 2022년, 2018년이야. 됐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내가 만약에 뭔가를 판다. 아까 전에 이제 sell을 썼으니까 만약에 have sold 뭐 이런 표현이 나왔다고 쳐볼게요. 완료형이 나왔다고 쳐보자. 그럼 이 have sold가 의미하는 바는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요. 구간의 개념으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책을 팔아왔다라는 이런 구간의 개념이 될 수 있다고. 됐어?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는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시점을 말할 수 있다고. 이것보다 이전 시점. 바로 뭐다? 2018년이라는 이 하나의 시점. 이 시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그래서 완료가 의미할 수 있는 건 뭐다?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구간. 두 번째는 지금부터 이전이라는 어떤 시점.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이것만 알면은 사실 고등부 기준으로는 완료에 대한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고등부 기준으로. 됐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은 영어에서의 시제는 12시제가 있지만 모두 알 필요 없고요. 여러분께서는 뭐다? 크게 요 세 가지만 일단 알면은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요. 평상시에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고등부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중학교 3학년 내신 시험도 걸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3 내신 시험과 좀 이제 연관성이 있는 이제 그런 녀석들도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같이 볼 건데요. 보통 이 현재 시제나 진행 시제나 이런 거는 중등부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제 지금 설명되고 있는 요 완료 시제 있죠? 요 부분을 기준으로 제가 좀 필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일단은 태원이가 자꾸 조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 이 맨날 조는 것들이 응? 태원아, 그때 교재 안 나.
너 맨날 나 혼자 본다고. 나갔다 와. 사실 일부러 내 발소리 듣고 나가는 거 아니야, 저거? 어? 자, 다음 페이지 넘기자. 필기할 공간이 좀 없나? 여기 좀 있네. 여기다가 좀 필기를 해야겠다. 아, 버려. 자, 필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그 제목 부분을 좀 잠깐 보시면요. 위에 그 완료 시제가 나와 있거든요.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의 구별은 부사를 찾아라.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을 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에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에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저 뒷부분은 사실 설명하기에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제 완료 부분이 사실 어찌 보면은 우리 그 중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현재 완료, 완료 시제라고 제가 제목을 쓰겠습니다. 완료 시제. 자, 완료 시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뜻이 구간의 개념과 시점의 개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료 시제의 종류로서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등 과정에서는 보통 미래 완료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미래 완료는 보통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오는데요. 나온다 하더라도 시험에서 아주 주요하게 나오는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현재 완료와 과거 완료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 개념부터 천천히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완료부터 가겠습니다. 자, 정말 기본적인 것부터 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나 알고 있을지라도요. 자, 그래서 형태부터 갑니다. 자, 현재 완료의 형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have plus pp라는 형태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3인칭 단수형이라면은 우리가 has라는 형태를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3인칭 단수형은 이제부터는 생략할게요. 한 번만 쓰고요. 자, 그래서 have plus pp라는 이 형태가 기본형이 됩니다. 기본형.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pp 우리가 과거분사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과거분사만 보면 우리가 수동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의 pp는 수동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과거분사는 수동과 완료의 의미를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수동이 아니고요.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동이 아니라 완료예요, 완료. 자, 그리고 이제 기본 형태를 썼으니 이제 다른 형태도 좀 써봐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부정문 형태 have, not, pp라는 형태로 쓸 수 있겠죠. 부정문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줄여서 have에다가 haven't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haven't. 잠깐만요. 잠깐만. 이 haven't가 왜 이렇게 스펠링이 어색해 보이지? 이거 틀린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일단 haven't pp. 뭐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의문문 형태도 있습니다. 의문문 형태는 당연히 이제 주어랑 이제 자리가 바뀌면 되겠죠. 자, 자꾸 왔다 갔다 그래서 have가 문장 맨 앞에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 나오는 요런 구조. 요게 바로 의문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기본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의문문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로 하자면요. 자, 퀘스천이야,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대답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대답을 할 때는요. yes나 no의 대답이 기본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에 have로 대답하면 되고 no의 주어에 haven't로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자, 형태를 알아봤으니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현재 완료의 개념. 현재 완료라는 것 자체가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요. 말 그대로 현재의 완료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현재의 완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렸던 이 도표를 보자면요. 어떤 특정 과거 시점부터 지금까지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영향을 주어 오는 것. 됐어? 이게 기본적인 현재 완료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면 특정 과거 시점에서 언제까지? 현재까지입니다. 됐어요? 과거 시점에서 현재까지 영향을 계속 주어 온 거죠. 영향이 계속 있는 상태. 있는 상태. 이게 이제 현재 완료의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현재 완료가 된 거예요. 단순하게 한 번 뭔가를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가 계속해서 영향이 있어 왔다라는 이게 현재 완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좀 잘 몰라서 특히 영작할 때 완료 시제를 써야 되나 과거 시제를 써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우리말에 없다 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완료는 뭐다? 기본적으로는 주관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를 갈게요. 자, 세 번째는요. 현재 완료의 종류와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상 이 종류와 해석 부분이 시험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등부 시험에서요.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총 4가지의 종류를 한번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완료의 의미로서 뭔가를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했다. 마치 과거처럼 해석이 되죠. 완료했다라는 거니까 다 했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계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완료의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뭔가를 해왔다라는 의미.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세 번째는요. 경험을 뜻하는 걸로써 과거에 뭔가를 해본 적 있다.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 해본 적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현재 완료에서 결과를 의미하는 걸로써 과거에 어떤 행동을 해서 그 결과 지금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정석인데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흔히 뭔가를 해버렸다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됩니다. 뭐뭐 해버렸다. 근데 여기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결과 지금 뭐뭐 하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뭔가를 해버렸어. 그 결과 지금 어떠어떠하다. 이런 의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와 해석을 알아봤는데 이 종류와 해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다고 했었죠. 시험에서.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 종류를 구분하는 이제 시험이 좀 자주 등장해요. 구분하는 시험이 이제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have pp 표현에다가 밑줄을 쳐놓고 얘랑 같은 거를 골라라, 다른 거를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중학교 2학년 때 보통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중3 때도 나옵니다. 중3 때도. 그렇기 때문에 종류를 구분하는 시험에서 중요하니까 이 해석 4가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 해석만 놓고 보면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 그래서 이 구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각각 완료, 계속, 경험, 결과일 때 함께 어울리는 잘 어울리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오른쪽에 따로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료 같은 경우는 보통 잘 어울리는 게 already, 그다음에 just 또는 yet 이런 단어가 잘 어울립니다. already, just, yet. 그래서 already 나오면 이미 했어, just, 이제 막 했어, yet은 보통 부정문에서 많이 쓰이겠죠. 아직 다 못했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은 가장 대표적인 2가지 표현이 있죠. 바로 since라는 표현, 그리고 for라는 표현이 있는데, 자, 미리 말하면 since 뒤에는 과거 시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for 뒤에는 기간 표현이 나옵니다. 됐어요?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since하고 과거 시점이니까 예를 들면 since yesterday.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since는 잘 알다시피 뭐뭐 이후로 쭉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제 이래로 이렇게. 자, for 뒤에는 숫자로 된 기간이 주로 나옵니다. 숫자로 된 기간. 그래서 얼마 동안 내가 해왔어. 이 일을 내가 4년 동안 해왔어. 이런 식으로.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왔어. I have taught students. 나는 학생들을 가르쳐왔어. 뭐 예를 들어 10년 동안. For 10 years.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기간에 대한 표현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경험. 경험은요, 이 약간 발음 애들이 많이 나와요. 발음.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ever. 그리고 never. 그리고 before. 이렇게 다 발음 애들이 많이 나와요. ever, never, before.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횟수 표현이라고 쓰겠습니다. 횟수 표현. 횟수 표현. 자, 각각의 해석을 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ever는 이제껏이란 뜻이에요. ever가 이제껏, 지금껏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래서 have ever pp 이렇게 한다면은 나는 이제껏 뭔가를 해봤어. have never pp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have pp before는 보통 맨 뒤에 씁니다. have pp blah blah before 그러면은 나는 전에 한 번 해봤어.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횟수 한 번 해봤어. once 두 번 해봤어. twice 세 번 해봤어, three times. 됐어? 여러 번 해봤어, many times.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같이 잘 어울린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결과. 결과 같은 경우는 함께 어울리는 표현은 딱히 없어요. 얘는요. 함께 어울리는 표현은 없고요. 주로 결과를 의미하는 have pp 표현이 따로 있는데 그거를 좀 써드리자면 대표적인 거. 결과 같은 경우는 보통 뭔가를 해버렸다라는 의미로서 많이 쓰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have gone to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have gone to. 가장 이제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가버렸다. 어디 어디로 가버렸다. 이런 의미. 그래서 그 결과 지금도 가버린 상태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쓸게요. 대표적인 표현. have lost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have lost. 그래서 과거에 뭔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류 및 해석 여기가 이제 가장 시험에서의 핵심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현재 완료에 대해서는 이제 길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에서 정말 이 완료에 관련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가,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다가 쓸게요. 4번에다가 제가 시험 포인트라고 따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시험 포인트. 자, 그러면 이제 시험 포인트에서 이제 시험에서 주로 잘 나오는 게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3번에 해당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즉 종류와 해석을 구별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 완료에 완료라고 쓰면 헷갈리겠다. 현재 완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현재 완료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즉 have pp에 밑줄 쳐놓고 얘랑 쓰임새가 같은 거 골라라 다른 거 골라. 됐어? 이런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이는 제가 여기 이게 써드렸죠. 여기 얘네들 써드렸죠. 그래서 이 함께 어울리는 표현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리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암기한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만약에 have pp 나왔는데 already가 나왔네? 완료겠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바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바로 요 단원의 제목인 바로 그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과거 vs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건데요. 자, 여기에서의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 단순 과거 시제는 말 그대로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근데 현재 완료 시제는 현재 시제예요. 이름에 써 있잖아. 현재 완료라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단순 과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 표현들이 있거든. 걔네랑 함께 어울릴 수 있는데 현재 완료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요. 자, 여기 풀이에다가 제가 써드릴게요. 풀이.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등장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과거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즉, 현재 완료는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오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뭔데? 이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는 제가 필기를 안 하고 여러분이 밑줄로서 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에 나와 있거든요. 자,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어디 나와 있냐면 잠깐 제가 위로 올려볼게요. 위로 올려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 표에 얘네들 보이시나요? 됐어요? 여기가 바로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되셨죠?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들. yesterday, last 어쩌고, 뭐뭐 ago, then, when, in 연도, just now, the other day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명확한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거 시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당구장 표시하고 주의사항이라고 하나 쓰겠습니다. 주의사항. 주의사항 땡땡 조금만 확대자. 자, 주의사항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 단 since 플러스 과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뭘 써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완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했었죠. 여기 보이세요? 여기 since 플러스 과거 시죠?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과거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 시제를 쓴다. 이게 아니고요. since와 함께 어울려 있으면 그러면은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현재 완료를 써야 된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중등부에서의 시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더 있거든요. since와 for의 구분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since와 for의 구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내신 대비 들어가서 만약에 시험 범위에 있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이 익히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현재 완료에 대한 포인트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건 바로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중등부 기준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의 종류 4가지, 완료 계속 경험 결과에 대한 해석과 이걸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함께 어울리는 표현을 보고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점. 두 번째,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함께 어울리는 과거 표현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위에 있는 기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기본 문제 보이시죠? 자, 기본 문제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에서 in 2013 보이시죠? in 연도예요. 2013년에. 과거죠? left 쓰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제가 해석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예시 볼게요. since 1950이야. 자, 1950은 과거지만 since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럼 뭡니까? 현재 완료. have dropped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엄청 쉽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 아래에 있는 문제도 한번 우리 같이 풀어볼까요? 다는 말고요. 몇 개만 한번 보겠습니다. 짝수 번호만 한번 같이 볼게요. 짝수 번호. 2번 보겠습니다. reached와 have reached가 나왔어. 과거 시제고 현재 완료 시제야. 자, 둘을 비교하는 상황인데 뒤를 보니까 since가 나왔네. 그렇지? 그리고 뒤에 was 과거 시점이 나왔네요. 그래서 since의 과거 시점이 나왔죠? 그럼 뭘 써라? 현재 완료 써. 됐어? 뭐뭐 이래로 뭔가를 해왔다. 해왔다라는 현재 완료가 돼야겠죠. 자, 4번 같은 경우는 4번에서는 지금 역시나 과거냐 현재 완료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뒤를 보니까 결정적인 단서 for가 나왔네요. for 됐어요? for 뒤에 뭐가 나왔냐면 several years라고 기간 표현이 나왔습니다. 몇 년이라는 기간이 나왔죠. 그러면은 몇 년 동안 뭔가를 해왔다라는 의미가 돼야 되니까 역시나 have played라는 현재 완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지금 제가 문제 푼 거 보면 어떻습니까? 선생님이 해석도 안 하고 풀었어요. 해석도 안 하고 결정적인 단서인 since와 for 기간 이거를 보고 쌤이 지금 문제를 푼 거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 중등부에서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온다는 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단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는 이 부분까지 이렇게 완료 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필기를 했고요. 지금 책 기준으로는 과거 완료 시제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완료 시제는 제가 다음번에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그 다음을 넘어가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현재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절에 주의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요 사실 그냥 단순 암기거든요. 단순 암기. 그리고 얘도요 중3 때는 사실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중2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한마디면 끝나는데요. 여기다가 쓸게요. 자,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어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사실 종류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when이라든가 뭐 while이라든가 before 뭐뭐 하기 전에 after 뭐뭐 하고 난 후에 등등등 뭐 종류가 엄청 많죠. 이런 애들. 자, 그리고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도 있죠. 조건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if 뭐뭐 한다면 그리고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접속사가 왔을 때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이때는 뭐다?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그럼 미래 시제 대신에 대용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써라? 현재 시제를 사용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야. 너무 쉽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생님 그러면 과거 시제는요? 당연히 상관없죠. 과거 시제 쓸 수 있는데 지금 쌤이 설명한 건 뭐냐면 미래 대신에 현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를 못 쓴다고요. will 동사원형이나 be going to 동사원형이나 이런 미래 시제 있잖아요. 이런 걸 쓰지 않는다가 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선생님 왜 안 되는데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왜 미래 시제를 못 쓰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요 아주 단순합니다. 왜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안 쓰는 거냐면요 해석이 이상해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 말로 하면 이상해서 그래요. 자, 뭐가 이상한 건지 이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예문을 보시면요 What will happen 이라고 will happen이라는 미래 시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나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미래 시제니까 사실은 여기도 원래는 미래 시제에 맞춰서 will erupt가 원래는 맞아야 될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그렇게 쓰지 않는다고요. 왜? when이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erupt라는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방금 전에 배운 대로 그냥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왜 미래 시제를 못 쓰느냐? 해석을 해보면 간단하다고요. 해석해볼까요? 여러분, erupt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분출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문장부터 가볼게요. 앞부분부터.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일어날까? When, 뭐뭐 한다면 또는 뭐뭐 할 때 두 가지 뜻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볼케이노가 화산이 다시 분출한다면 또는 분출할 것이라면 그럼 우리말로 해석할 때 뭐가 더 맞아요? 분출한다면이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맨날 듣는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야 우리 다음에 만나서 뭐 저기 뭐 마라탕이나 한번 먹으러 가자 막 이러면서 약속을 잡을 수 있잖아 친구랑. 그러니까 뭐 언제 갈까 하고 아니 너 시간 되면은 그때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볼게요. 너 시간 되면 나는 그때 갈라고. 잘 봐봐. 나는 그때 갈 것이다. 미래 시제죠. 그렇죠? 근데 그 앞에서 쌤이 뭐라고 했어요? 너가 시간이 된다면이라고 말했어. 너가 시간이 된다면. 너가 시간이 된다. 이거 뭐야? 현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너가 시간이 될 거라면 나도 그때 갈 거야. 우리 이렇게 말 안 하죠. 그렇죠? 너가 시간이 되면 나는 그때 갈 것이다. 됐나요? 똑같다고요. 우리말에서도 어떠냐? 조건이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색하니까. 됐나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시간 조건의 표현에서는요, 우리가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시간이 15분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께서 일단 숙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잠깐만요. 오늘 아니다. 오늘 3월 15일이죠? 음. 54쪽부터 59쪽까지겠네요. 자, 여기까지 일단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있으면 체크하시고 채점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 가만히 있자. 해석이 좀 중요한 게 완료 시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55쪽은요. 해석과 구문 분석을 좀 추가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8쪽이랑 잠깐만요. 코인 엑서사이즈. 58쪽에서 59쪽은요. 어법상의 근거를 추가로 작성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숙제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약 10분가량 이제 여러분 질문을 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난번에 숙제했던 부분 중에서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요. 저한테 말씀 주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개별 첨삭으로 할게요. 개별 첨삭으로 하고요.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신다면은 저한테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질문할 게 없다. 너무 껌이다. 나는 다음 시간에 데일리 테스트를 무조건 A를 받을 거다. 이 정도는 질문 따위도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네, 숙제 부분을 미리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겠다. 단수 무수. 그렇게 쉽게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단서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A라고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그래서 정리는 그렇지. 그거를 지난번에 그 했던 그랬나? 그때 프린트로 받았을 때. 어떤? A랑 C만 하고 A랑 C. 굉장히 시작 시간부터 써보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냥 통과하기 좋은 얘는 시작. 여기 스페링 시간이 얘가 랜덤에 이 같은 경우는 대명성부터 해보기 필요 그러면은 브레인북에 포함되어 있는 그 정보가 브레인북 사운드 증가시키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뭐요? 세이프와 트리트먼트, 안정과 치료를 누구의 이제 안정과 치료냐라는 거가 지금 이 해당 문장에는 없는 거고 앞 문장을 봐야 돼. African American Friendly Service Workplace를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책의 커버리지가 터뜨려도 좋고 하지만 목소리는 노스 아메리카에는 많이 터지죠. 그럼 여기서의 안정과 트리트먼트는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곳의 사람들의 안정과 치료를 증가시키도록 도울 수 있었다. 여기 이 그린북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여기는 안전하겠구나. 일로 가면 내가 진료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신기하다. 그린북이 뭔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에어라는 거는 그곳에 사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에 해당하는 게 어디 있지 않을까요?
해석 문장에는 지금은 딱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근데 맥락상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안정과 트리트먼트를 증가시킨다는 거니까 여기서의 내용은 어쨌든 그곳에 사는 사람, 그 뉴욕시에 사는 사람들, 뭐 이렇게 뉴욕시랑 롤사람들 사는 사람. 다 가져가기 싫은데 누구야? 딱 내놔. 그래서는 와 기다려. 뭐요? 없어? 없어 말고? 응. 동혁이는. 일반 대명사로 쓰는 거. 그렇죠. 이건 좀 해석을 좀 해봐야겠네. 아인지 내 거를 맞지? 다운도 내 거를 파이어 어떻게 파이어 그러면 어 대표 파이어 and the 그래서 거기 사는 농부가 타이어를 이제 그의 자동차에서 이제 타이어를 떼서 이제 가져가고 말을 했대잖아. 그래서 운전을 해갖고 이제 마을로 이제 가면은 그럼 이제 그곳에 타이어를 이제 너의 타이어를 이제 수리를 해줄 거고 그리고 나를 그 주유소에다가 남길 거다라는 게 아니라 그 여기서 말하는 이 내 거는 결국에는 내 타이어를 말하는 거잖아. 타이어. 나를 남겨두면 어떻게 해? 타이어를 들고 와서 수리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get your tire fixed라고 했으니까 너의 타이어가 수리되게 해라라는 거잖아. 그리고 이 타이어를 가지고 가서 수리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그 가스 스테이션에 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나중에 가지러 가겠다. 나를 놔뒀는데 내가 나를 가지러 가면 되지. 됐어? 여기서 이시 가르치는 건 뭐겠어? 그래. 이 많이는 가르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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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 스타일스가 이거는 내가 좀 설명을 해줘야겠네. 내가 여기 공통으로 좀 설명해 줄게. 질문이 많네요. 자, 그다음에 하나민데. 양수동사라고 보고 이거 보이고 복수동사라고 나 실수라는 건 한마디로? 네, 알았어. 민지는 아까 뭐였는데? 그렇지. 왜냐고 물어보면 내가 왜냐고 물어보면 하는 그럼 얘는 왜 손이라고 부르는 나도 아니 우리가 1시간 걸려, 2시간 걸려, 3시간 걸려는 할 수 있는 표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시간이라는 거는요 타임의 개념이야. 아니 이거는 셀 수가 없어. hour는 셀 수가 있어. hour.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할 때 평범한 시간의 의미는 타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시간이니 2시간이니 할 때 말하는 이 시간은 시각의 개념이야. 그래서 이 시간과 이 시간은 다른 거죠. 나 시간이 없다거나 1시간이 없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시간, 2시간이라는 개념이 이미 여기에 써 있잖아. 1시간이면 2시간 이미 숫자가 없어. 당연히 얘는 쓸 수. 타임이 시간의 뜻일 때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또 질문 있는 분들 잠깐 그 공통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그 피시 이슈가 나와갖고요. 그게 몇 번 문제였죠, 여러분? 페이지가 어디입니까? 48쪽이요. 여기를 좀 잠깐 볼게요.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보이시죠? 여기 패시 보이시고 여기 이제 스위치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이 get이에요.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이 봤을 때 패시는 지금 단수형이니까 3인칭 단수니까 s를 붙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별건 아니고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fish라는 단어는요 명사로서 물고기인데 얘는요
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셀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내가 되게 많이 설명했었거든요, 예전에. 자, 셀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수와 복수로 나뉘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fish라는 단어는요. 단수형, 복수형, 셀 수 없는 거 다 fish라고 써요. 그래서 fishes 이렇게 안 쓴다고요. 복수형도 똑같이 fish로 씁니다. 자, 그러면은 단수형이면 우리가 어떻게 쓰겠어요? fish라고 쓰지 않을까요? 셀 수 있는 하나니까. 그렇죠? 복수형은 어떻게 쓴다고? 그냥 fish예요. es 막 이런 거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fish입니다. 셀 수 없는 명사도 그냥 fish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 구분법. 일단은 셀 수 있을 때랑 셀 수 없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해석이 약간 달라요. 해석이. 셀 수 있을 때는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는 거고요. 셀 수 없는 경우는 식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뭐 이제 그 물고기 뭐 이렇게 매운탕 끓여 먹었어. 뭐 예를 들어서 매운탕 끓여 갖고 이제 막 우리가 막 먹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먹는 물고기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지져서 먹든지 뭐 이렇게 구워서 먹든지 어떻게든 아무튼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태 이제 푸드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로 이제 취급을 하는 거고요. 살아 있는 상태일 때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선생님 회는요?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회는 뭐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또 식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잖아. 엄밀히 말하면 회도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합니다. 셀 수 없는 명사. 자, 어찌됐든가.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기에서 그럼 PC가 단순지 복순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앞에 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단수라면 어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어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요. 쭉 넘어가 보면은 it's because they라는 형태가 나와 있어. they. 여기 보이시죠? 그럼 they have gills. 그들은 비늘을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당연히 물고기를 가리키는 거겠고 복수형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fish도 복수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수형인 at을 써주는 게 맞는 거죠. 되셨죠? 자, 그래서 설명 다 드린 것 같고. 자, 또 질문 사항 있습니까? 또 다른 것들? 오늘 한 거에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지난번 숙제 부분에서는 질문이 딱히 없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고생들 하셨고 다음 시간까지 스트레스 잘 해보세요.